진화론의 실상을 알아보는 구티비 기획보도 진실체크에선 진화론적 세계관이 뿌리내린 시민들의 인식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입법과 응급제도 등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티비가 최초로 선보인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 굼이 첫 방송을 마쳤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가득했던 현장을 소개합니다. 세계교회 연합 기도운동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부활절 한마음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생명의 기원을 둘러싼 학계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인데요. 검증되지 않은 영역임에도 사실처럼 학습되면서 진화론적 세계관이 사람들의 인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체크. 오늘은 진화론적 세계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호모사피엔스부터 이제 옛날에 오스트로피테쿠스까지 그냥 쭉 진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원숭이나 다른 여러 가지 종들도 많이 다 나왔다. 시민들에게 생명의 기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생명이 창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믿지만 진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라서 창조론을 믿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창조가 지금 이 모습의 창조는 아니고 조금의 진화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를 물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영화나 만화 등의 소재에서 자연스레 접하다 보니 과학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였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만 거의 배우잖아요. 과학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아직 영화나 만화에서도 소재가 많이 쓰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론이 맞게 된 게 아닐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근데 그거 아니면은 딱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뭐 그게 더 가깝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진화의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진화론 자체를 알았을 때부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한 10살? 그쵸. 사람마다 그냥 믿는 거지 딱히 제가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은 한 진화론자가 창조는 종교고 진화는 과학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제임스 굴드라는 미국의 진화론자가 주장을 해서 그리고 뭐 각자 제 갈 길을 가자라고 사실은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진화론은 과학이 돼버리고 창조론은 종교가 돼버린 거죠. 분명한 사실은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실험적으로 밝힐 수 없고 실험할 수 없고 확실히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을 다루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임번삼 박사는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편향될 경우 우주와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 해석하게 될 수 있어 자칫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취임 4개월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감리교회에 도입할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감리회 입법의 재정비부터 은퇴자 급증으로 인한 은근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정책 발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무엇보다 현실에 맞는 입법 사안 정비를 가장 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역자 수급 과정 연구와 헌법 연구, 응급 제도 등 입법을 위해 11개 분과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정개정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스템을 개선해 선거나 재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장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더 본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 목회자를 위한 응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가 제시됐습니다. 1984년에 도입된 응급제도는 은퇴 목회자에게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은퇴 목회자가 늘어나면서 2030년에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역자들의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응급 지급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5년마다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이철 감독회장은 이 밖에도 입학 정원 미달에 따른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 3곳의 통합 운영 추진과 지방 목회자의 자제들을 위해 사용됐던 인후학사를 선교사를 위한 공간인 아펜젤러 선교센터로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가 새롭게 선보인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이 첫 방송을 마쳤습니다.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대변하는 말인데요. 이날 방송에선 성경 속의 기적이 재현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구티비가 새롭게 선보인 달리다굼이 첫 방송을 마쳤습니다. 달리다굼은 구티비가 최초로 선보이는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성도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9일 첫 방송에선 구티비 대표 프로그램인 녹톡에서 상담 패널로 출연 중인 오은규 목사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 목사는 전문 상담가답게 차분하게 신청자를 위로하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달리다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첫 방송이지만 수많은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상담과 기도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최영희 권사는 학창시절 왕따로 6년 동안 집에만 있던 딸이 신학을 시작하게 됐다며 전화로 사연을 전했습니다. 최 권사는 하나님을 만난 딸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상처가 있었는데 사람과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평범한 것 같은데도 얘한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상처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날 방송에선 편지로 들어온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성도는 알코올 중독인 남편으로 인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남편이 술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고 치매 증상까지 생겼다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천사교회로 선정된 주사랑교회 김명길 목사도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천사교회는 구티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를 돕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10월 후원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에 출연하면서 천사교회 프로젝트에 선정된 김 목사는 선한 영향력을 경험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디어 선교가 안방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모든 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좋은 도구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너무나 더 많이 확산이 되고 더 많이 알려졌으면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 생방송 달리다굼은 9일 오후 3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상담이나 중보기도가 필요한 시청자는 국번 없이 1522-5221로 전화하거나 구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세계교회연합 기도운동이 부활절을 앞두고 전 세계교회가 연합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활절 한마음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기도운동은 한국교회 1천만 기도운동 본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회연합,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 미래목회포럼 등이 힘을 모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매일 밤 10시에 3분 기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달 1일부터 4일까지는 고난주간 금식 기도로 진행됩니다. 부활절 예배 당일에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기도 등이 담긴 공동 기도문을 활용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윤보환 세계교회 연합 기도운동 공동대표는 전 세계교회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LH 임직원의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의혹 제기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투기 의혹과 관련해 증거 자료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만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 입증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우선 접종 대상에서 고령층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는 영국의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접종 여부를 확정합니다. 앞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고의로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다시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임종 시기가 임박하거나 중증 환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만 면회가 이뤄집니다. 면회객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엔 칸막이가 설치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면회객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을 체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된 11명 중 1차 검토가 끝난 8명은 접종과 관련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아직 1차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 대상 8건은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추진단은 또 이 중 4건은 현재 부검을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를 확인해 추가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화점과 아울렛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지난 주말 매출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첫 주말보다 109.8% 뛰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고 신세계백화점 매출도 94.7% 늘었습니다. 이는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맞물리며 1년가량 억눌린 소비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제기한 마지막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기각해 수개월에 걸친 대선 불복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측이 위스콘신주 투표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서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한 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였던 위스콘신에서 2만 표 이상 격차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뒤 부재자 투표를 둘러싼 선거 사기 주장을 펼치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수십 건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전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매체들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역사 왜곡 정황과 그에 대한 비판론을 속속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매체들이 이번 사안에 그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아온 만큼 램지어 교수가 일으킨 파문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저명한 학자들이 논문에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연구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짚었고 세계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은 유엔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결론 내렸지만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를 부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에서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만들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윤리적이고 실용적인 이해 차원에서 국제여행에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평한 기반에서 접종할 수 있지도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백신 여권 전략이 특정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와 결혼한 메건 마클이 미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을 떠나게 된 배경 등 그간 알려지지 않은 내막을 폭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클은 왕손빈으로서 왕실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침묵하고 지내야 했으며 왕실이 피부색을 우려해 자신의 아들 아치를 왕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고 인종차별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백인과 흑인 혼혈인 마클이 해리 왕자와 결혼한 이후 그동안 해리 왕자 부부와 왕실의 불화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결국 지난해 1월 왕실로부터의 독립을 전격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둥아이 항공 소속 기장과 승무원이 난투극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봉황망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둥아이 항공 시안행 항공기에서 기장과 1등석 담당 승무원 파트장은 비행 중에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기장의 치아가 깨지고 승무원이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둥아이 항공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장과 승무원 등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안 민항관리국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TV가 합동총회 스포츠 선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활용한 스포츠 선교 사역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축구와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전국 교회 목회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합동총회 스포츠 선교회 우종대 사무총장은 스포츠 대회를 통한 복음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6일 전문 사역자와 리더를 세우고 육성하는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개교하고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예배 디렉터와 제자 훈련 강좌 등 총 153명이 입학했습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총장을 맡은 오정현 목사는 모세와 같은 인재가 양성돼 한국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와 사회 연합을 위한 한국 교회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개강했습니다. 8일 열린 개강식에는 생태정의와 평화통일 등 6개 분야에 참여하는 수강생 80여 명을 비롯해 실무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취지를 나눴습니다. 아카데미는 각 광자별로 20에서 30회 구성되며 올해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굿네이버스 경기북부지부가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데 동참한 구리서강 SLP 학원에 좋은 이웃 학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9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서강 SLP에서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굿네이버스 이서환 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지역 내 많은 학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TV가 새롭게 선보인 생방송 프로그램 달리다굼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시간 전화로 연결해 시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첫 방송에서의 은혜로운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